북한과 연대 과시에 나선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He's got things that he wants to discuss with me, and I have things that I want to discuss with him. They hit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 really is not any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do, and it was shocking.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instigated. This was just a response to something that they did. The whole world is subject to it, so I thought it was very, very bad. 북한의 열병식으로 대표되는 이 안보 위기가 우리를 직격하고 있다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경제 위기를 직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거의 무슨 전운이 너무 감돌고 이제는 거의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간 무역 전쟁 2라운드, 이른바 이제 기선제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발단은 중국이에요. 예. 미국이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습니다. 이른바 히토류 수출 통제, 0.1g의 히토류도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선박에 대해서도 입항료를 받겠다. 그리고 퀄컴의 M&A에 대해서는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진핑 의도된 관공이에요. 협상력을 좀 극대화해서 이제 빅딜을 유도하겠다라는 고도의 전략인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추가로 다음 달부터 1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산에 대해서 평균 5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예. 여기 100%를 더 얹겠다 그러면 1,000원짜리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서 2,500원대에 팔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거의 수입을 안 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의도는 이제 국내 지지층 결집, 지금 미국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 노벨상 좌절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정부군 이제 이 시카고 진입도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여기다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양국이 11월 1일부터 상호보복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사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오겠다, 안 오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 빅 이벤트였잖아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더 급한 건 누구다? 트럼프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중 정상이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전화 통화만 몇 번 했을 뿐 정말로 실질적인 첫 대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뉘앙스도 보면 시진핑과 회담 여부는 모르겠다. 그런데 에이펙은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중국이 먼저 양보하라라는 이제 압박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 전략이 뭐냐? 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압박한 이후에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2주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미중 간 무역 분쟁 2라운드로 격화될지 예. 아니면 지금까지 미중은 5월, 8월 두 차례 연장되어 왔어요. 예. 추가 연장으로 갈지 아마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누군가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에이펙 회의가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자 경제 협력 기구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미중 그리고 한국이 주최하는 에이펙 회의가 잘 됐다라면 관세 전쟁, 이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완화되거나 또는 다자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히토류 제재를 하고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보복 관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에이펙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과연 다자 경제 협력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에이펙 자체도 지금 시험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펙을 주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제력과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센터장님 이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대전도 다 통상전쟁에서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뭐 히토류 가지고 이제 협상의 지렛대를 한층 높이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중국 경제 발전도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 경제가 세계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단적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국내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게 마가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는데 이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그 반대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에이펙이 아직 2주 정도 남아있고 아마도 정상 간에는 저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은 했지만 이 실무 라인 간의 어떤 협상과 소통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얘기했지만 다른 또 말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 상황에서 최대한 모멘텀,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 우리도 너무 절망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쪽에 협력을 해서 에이펙이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에 좀 힘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세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사실 히토류를 통제했잖아요, 중국이. 근데 히토류는 반도체 핵심 재료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석 연휴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어요.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동시에 뛰고요. 위험자산이었던 주식과 비트코인까지 뛰었거든요. 그거를 누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딱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나스닥이 3% 넘게 빠졌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예. 이른바 기술주 G7,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하루 시가총액만 1,100조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국제유가도 4개월 내 최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 배럴당 58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안전자산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만 오르고 있어요. 금은 트라이 온스당 4,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서울 이제 금시장에서는 3.75g 한 돈이 80만 원을 넘어서서 예. 자 이러다 100만 원 가는 게 아니냐. 네. 50만 원 갈 때 팔았는데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이 사실은 달러 기준 12만 6천 달러를 찍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11만 달러가 위태롭고요. 원화 기준 1억 8천만 원이던 비트코인은 지금 1억 7천만 원이 깨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패닉셀, 빨리 팔고 자산을 팔고 현금화하자라는 이제 패닉셀이 몰리다 보니까 일부 거래소에는 이제 출금이 좀 정지되는 사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코스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3,600선 찍었거든요. 50% 올랐습니다. 전 세계 수익률 1위였는데 그 주역이 뭐냐? 바로 반도체 외국인입니다. 근데 당장 11월부터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하겠다. 반도체 핵심 소재가 히토류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히토류 의존도, 중국산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9만전자 94,000원, SK하이닉스 42만 원 올랐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갈 것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정작 이 히토류의 발목이 좀 잡히고 있고 또 하나 불안 요인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1,420원 돌파했는데 역외에서는 1,430원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만에 하나 심리적 마지노선 1,500원까지 근접한다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환차 손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셀코리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G2에 대한 교육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도 이 공급망 다변화, 특히나 핵심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자립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블랙 먼데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1년에 코스피가 50% 넘게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물론 코스피 1980년 1월 4일 코스피는 100으로 출발했어요. 45년 동안
36배 올랐어요. 예. 네. 특히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최악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유동성 장세예요. 돈의 힘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 계속 갖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일시적인 관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트럼프의 어떤 굉장히 고도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강공으로 갈 이유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래도 국내 증시는 좀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 오히려 좀 반갑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미중 간의 이런 어떤 그 관세로 맞붙고 뭐 히토류 수출 통제하고 이게 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장기적으로? 그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손해 아니에요? 일단 정치적 액션이 크다는 거예요. 예. 중국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일기 경험했어요. 트럼프 일기 경험했는데 트럼프 일기 경험했는데 보니까 그때보다도 이 대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 교육 의존도가 당시 한 25% 선에서 지금 14% 선으로 확 줄었어요. 예. 남은 물량 어디에 팔고 있느냐? 인접 국가, 한국에 팔고 있고요. 인접 아시아 동남아 국가에 팔고 있으면서 그나마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맷집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중국한테 원하는 게 뭐냐? 대두 사라. 그리고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곡물 사라고 하고 있어요. 예. 미국의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펜타닐 마약 금지하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제발 지적재산권 도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물론 미중 패권 전쟁이 끝까지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계속 치킨 게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아마 이제 트럼프와 이제 이 시진핑의 만남 자체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탑다운을 원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밑에서 좀 접점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액션으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요. 특히 김 빠진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만 당일치기로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 빠진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셉 윤 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진짜 맞나 이거 하니까 29일 왔다 30일 간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정상회의는 참석하고 하루 차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센터장님 보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해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굉장히 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이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게 그 다자 협력 무대 아닙니까? 트럼프의 그 기본 정책 방향하고는 좀 달라요. 다자무대 싫어하잖아요. 예, 다자무대 싫어하고 유엔 총회에 가서도 유엔을 굉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에이펙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과연 미국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에 참석 여부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 외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제까지의 구도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런데 만약 이게 교착 상태가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업프론트, 선불로 달러를 내놔라라는 시점부터 외환시장이 불안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 미국 언론에서조차 3,500억 달러를 현금 내느니 차라리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하면 미국과 맞서서 이긴 국가가 없습니다. 아마 보복할 거예요.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붙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냉정하게 우리는 지금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거든요. 외환시장 불안을 감안하게 되면. 그런데 미국은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한 대가 기축통화 국가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아르헨티나와는 200억 달러 가량의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재안을 좀 제시할 필요는 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적정 부분 100%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외환달러 200억에서 300억 달러이고 이걸 트럼프 임기 3년이라고 한다면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상설 스와프가 아닌 제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된다면 플랜 B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이번에 타결이 안 되고 지연된다. 그러면 이미 서명한 유럽연합, 일본에 대해서 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예. 이게 물론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물 경제에 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좀 이끌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 소식을 알아봤습니다.